군인들도 우리 국민이고 그때 광주에서 희생된 국민들도 시민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현대사에서 너무나 아픈 비극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새로운 증거 주장이 나오면 당연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역사 학계에 맡겨두고 이것은 올바른 역사적인 고정과 검증을 거쳐서 끊임없이 더 진실을 찾고 그래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혹이 있으면 밝혀내고 조사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5.18에 관해서 자유민주주의 만세! 사랑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첫 번째 보도할 내용은 5.18에 대한 전한길의 입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어제 뉴스 끝나갈 무렵에 제가 바로 스카이데일리 신문을 들고 바로 이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2025년 4월 5일 특별판 이 신문을 들고 이 신문에 쓰여진 대로 제가 읽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 그리고 그 밑에 걸 읽지 않았습니다만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무관한 가짜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냥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동안 전한길이가 역사 가르쳐온 것은 가짜가 됩니다. 저는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했는지 기억납니까? 곧 전한길의 5.18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한길은 하나도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전한길, 중앙일보에도 전한길 그대로 보도했고 그리고 JTBC라든가 그리고 헤럴드 경제, 한겨레 신문 이렇게 보도되는데 그중에 한겨레 신문은 아예 머리기사 제목을 이유진 기자죠.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하는 많이 그런 기자로 알려진 기자입니다. 이유진 기자. 완전 가버린 전한길. 완전 가버리긴 뭘 같냐. 이유진 기자. 이렇게 기사를 꺾어가지고 가짜로 내보냅니까? 완전히 가버리긴 내가 뭔 말했는데 직접 입장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가짜 뉴스 아닙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보도된 모든 뉴스는 가짜였습니다. 전한길은 어제 제가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저는 5.18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했지 제 입장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오늘 보도된 것은 전한길이 입장인 양 보도했죠. 모두가 가짜 뉴스입니다. 만약에 이재명이라면 이것을 본다면은 그 뉴스들도 역시 기자들 허위사실 유포했네요. 가짜 뉴스 내보냈네요. 허위 조작 정보 건절법에 하면 처벌해야 되죠. 따라서 오늘 보도했던 기자분들은 제가 분명히 이메일 보냈지 않습니까? 모든 기사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정정 보도하든지 아니면 기사를 빨리 내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제 4월 22일 저녁 9시 전한길 뉴스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보도된 전한길의 5.18 관련된 기사와 관련해서 어제 저는 바로 이 스카이데일리 기사 신문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사를 읽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한길이 역사 가르쳐온 것이 잘못되었다라고까지 했고 분명히 저는 곧 전한길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했죠. 제 입장은 이제 오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앞서서 사실 확인도 안 한 채 가짜 뉴스 내보냈습니다. 그 기자들 전부 가짜 뉴스였습니다. 중앙일보, MBN, 한겨레 신문 그리고 그 외에도 JTBC, 헤럴드 경제를 포함한
모든 언론사에 아까 제가 MBC 기자가 문자 왔더라고요. 입장을 발표해달라고 제가 정확히 MBC 뉴스 기자한테는 전달했습니다. 그거 가짜 뉴스라고. 제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다고. 자, 그리고 첫 번째 그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스카이데일리 그 기사를 읽었을 것이고 제 입장은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입니다. 하루 지난 오늘 이 스카이데일리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같은 신문사에서 이 기사에 대해서 사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 요거는 2024년 요 보도가 2025년 지난해 4월 5일 보도였고, 그리고 요것이 바로 한 달 지난 5월 16일자 정정 사과 보도가 되겠습니다. 5.18 보도 관련해서 스카이데일리의 사과 내용입니다. 자, 사과 내용이 보도된 것을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확인 즉시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사과 보도된 것이 있구나 해서 확인 후에 저는 좀 더 제가 확인한 뒤에 다시 올리거나 입장 발표한다 했기 때문에 바로 즉시 제가 올려진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18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5.18 관련해서 현재 5.18 관련해서는 지난 95년도에 5.18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의하면 읽어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특별법 제8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1번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허위사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끔찍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이렇게 법조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5.18에 대해서는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해보자 라는 것이 현재는 허위사실로 되게 되면 무조건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법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법이 한번 제정되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을 구속시키게 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악법들을 마구잡이 만들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 법을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법에 따르면 이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법이라는 것이 한번 제정되고 나면 너무나 많은 제약과 구속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25 전쟁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네, 이에 대한 논쟁 역시 6.25 전쟁이 50년 6.25 때 발발했지만은 거의 70여 년이 지나도록 거의 한 90년도까지 40년이 지나도록 남침 북침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 안에 가지고 있던 기밀 자료가 공개되면서 스탈린의 사주와 모택동의 사주 받아서 6.25 전쟁은 김일성에 의한 남침이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그처럼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40여 년가 아니라 그렇게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 강사 출신으로서 역사라는 것은 지금도 많은 대학교 사학과 교수님들은 논문을 통해서 새로운 자료, 역사적인 과거의 어떤 사료들을 찾아내고 6.25 전쟁에 이런 새로운 주장도 있었네? 끊임없이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고 그런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기존의 학설이나 주장과 사실마저도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5.18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아마도 지금으로 치면은 46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46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처음에는 광주 사태라고 그랬고 폭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뒤로 광주 사태와 폭동이 아니라 그 뒤로는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YS 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그 당시에 5.18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18을 이제 폭동이나 폭도나 또는 그렇게 부르지 말고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금방 제가 읽어드린 대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특별법에 의하면 5.18에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로 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5.18에 대해서 까딱 잘못하면은 허위 사실 보도가 되어서 이제 처벌받게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현행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도 그랬듯이 5.18 역시 새로운 주장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하면은 5.18에 대해서도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더 검증을 해봐야 되죠.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방금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도 북한에서 탈북했는 분인데 그분 역시 5.18 때 북한에서 내려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5.18은 북한에서 북한군도 일부 내려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입니까? 5.18 때 정말로 안타깝게도 희생된 분들도 계시고 부상당한 분도 있고 우리 현대사회의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그 시민들과 충돌 속에 또 희생된 군인들도 있습니다. 군인들도 우리 국민이고 그때 광주에서 희생된 국민들도 시민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아픈 비극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새로운 증거 주장이 나오면 당연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역사학계에 맡겨두고 이것은 올바른 역사적인 고증과 검증을 거쳐서 끊임없이 더 진실을 찾고 그래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시끄럽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든 말든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거 거짓말이야. 그렇게 덮어 씌워놓고 예를 들면 부정선거 증거 자료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시끄럽다.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음모론이야. 어느 게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까?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혹이 있으면 밝혀내고 조사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5.18에 관해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하지 않습니까?